자, 이번 그 비디오에서는 그 모서리 감지, 보통 엣지 디텍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요. 엣지 디텍션. 이 모서리 감지 예를 그 컨볼루션의 그 연산을 소개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 우리가 흔히 그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할 때 그 첫 번째 레이어와 이게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등등 그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 각각의 층들이 무엇을 감지하는지를 설명할 때 많이 소개되었던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즉, 첫 번째 레이어는 그 이미지상에서 우리가 입력이 당연히 이미지 입력이 들어갈 때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갈 때 이 인풋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러한 모서리 또는 그 조그만 그 엣지 컴포넌트들을 감지를 먼저 하고요. 그 엣지들을 가지고 조금은 더 복잡한 그런 모양의 그런 기하학적인 형상을 감지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서 이렇게 얼굴까지도 우리가 감지하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미지 안에 있는 모서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더 일반적인 예로서 여기에 지금 인풋 이미지가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석양의 이런 그런 그 이미지, 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하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선은 그 쉽게 그 버티컬 엣지들을 볼 수가 있죠. 즉 버티컬 엣지라는 건 그 밝고 어두운 그러한 픽셀들의 그 배열 상태가 이와 같이 요 난간 같은 데서는 뭐 당연히 다양한 이 버티컬 엣지가 보여지고 있는 게 우리 눈에도 잘 보이죠. 이런데 이런 곳에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의 그 오른쪽 부분도 이렇게 버티컬 엣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버티컬 엣지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냈을 경우에 그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다 어두운 색인데 그 버티컬 엣지가 존재하는 부분만 밝은 색, 즉 어떠한 값을 갖는 그런 포지티브 값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영상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그 여기 우리 눈에 잘 띄는 여기 수평선에 해당되는 호리존탈 엣지도 존재합니다. 특히 여기 난간 부분이 그렇고요. 난간의 위쪽 부분이 강히 호리존탈 엣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이런 머리 부분, 그죠? 머리 부분이나 아니면 요 자전거의 이러한 프레임 부분들도 다 수평적인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리존탈 엣지 부분을 찾아낸 그러한 또 이미지를 또 한번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은 그 형태를 가질 거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수평적인 그 위치에는 그 엣지를 갖는 부분은 밝게, 안 그런 부분은 모두 어둡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그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버티컬 엣지 또는 호리존탈 엣지를 어떻게 이렇게 감지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그 계속적으로 수직 감지, 그 수직 모서리 감지를 예로서 그 컨볼루션 그런 연산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그 픽셀들이 6x6 그로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그 이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미지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그걸 픽셀 단위로 6x6 정도 크기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숫자들이 밝기 값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하나씩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때는 보통 그러니까 조그마한 크기의 격자 구조의 필터를 여기서는 작게 3x3짜리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터. 또 때때로 문헌마다 좀 다른데요. 분야마다 커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커널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요. 이 또 다른 격자 구조를 갖는 이러한 소위 필터 또는 커널에는 각 격자 안에 또 숫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1, 1,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와 같은 값은 이 필터가 감지하는 그러한 엣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버티컬 엣지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또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커널 또는 필터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건데요. 어떠한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감지하는 종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연산자로 요 에스터리스크 별표 연산자가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적인 문헌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별표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합니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죠. 수학 분야에선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또 이제 딜레마가 좀 있긴 한데 프로그램 할 때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터리스크 별표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곱셈에 사용됩니다. 사실은 멀티플리케이션. 그래서 컨볼루션에는 요 수학에서는 표현을 별표로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컨볼루션을 이와 같은 렉처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런 저희 별표로 표현되는 거는 이거는 컨볼루션 연산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격자 구조의 입력과 격자 구조의 필터가 주어졌을 때 보통은 이 필터는 주어진 입력보다 작은 크기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는 지금 3x3로 되어 있는데 이 3x3와 입력과의 연산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지만 결과값으로는 우리가 4x4짜리 또 다른 필터된 그러한 이미지를 결과값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게 얻어지는지를 연산의 방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연산의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입력에 이 필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좌측 상단의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필터를 가져다가 겹쳐 놓는다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입력에 3x3에 해당되는 필터의 크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이미지에 소위 원래 주어져 있는 값들이 좀 있는데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쓸게요. 이미지에 주어져 있는 픽셀의 값들이 여기서는 5고요. 여기서는 7이고요. 이게 8이고요. 이게 1이고요. 이게 2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3x3 필터를 여기에 겹쳐 놓게 되면은 겹쳐지는 곳의 필터는 어떤 값이 주어질까요? 요 111, 0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 그대로 써본 겁니다. 1, 1, 1, 그죠? 그리고 0, 0,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겹쳐지는 숫자들끼리 곱셈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연산을 수식적으로 그대로 한번 써보면요. 요 빨강색 겹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은 3 곱하기 1, 그죠? 3 곱하기 1 더하기 요 아래쪽으로 하나씩 다 할게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즉 필터의 개수와 여기 픽셀, 입력 픽셀이 갖고 있는 값의 곱셈, 그리고 그거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도 똑같은 0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0
더하기 7 곱하기 0 더하기 또 여기 마지막 세 개도 있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연산을 다 더해주면 그 결과값이 아마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5가 나오면 이 값을 어디에다 쓰느냐? 즉 출력된 그 결과 그 격자 구조의 첫 번째 요 픽셀에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5라고 우리가 그 값을 써주는 게 그게 바로 컨볼루션 연산의 한 픽셀 값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왼쪽에 이런 이미지로부터 결과가 한 픽셀을 얻었는데 그 연산의 방식이 컨볼루션 연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번째 픽셀은 또 어떻게 채워져야 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그 격자 구조 필터를 이번에는 그 옆에다가 겹쳐 놓는 겁니다. 한 픽셀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러한 형태로 그 소위 겹쳐 놓고요. 여기서도 지금 그 숫자가 그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제가 9, 여기는 5, 여기는 2라는 값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금 또 우리가 이건 지우개를 조금 써야겠네요. 여기에 그 소위 새로 이제 겹쳐진 그 부분에 그 소위 필터가 갖고 있는 개수값을 다시 또 써줘야겠죠. 왜냐면은 다 달라졌으니까요, 위치가.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요번에 새로운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 초록색 그 겹치는 요 영역에서도 똑같이 곱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1 그리고 이거는 다 0이 곱해지니까 다 0일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곱셈을 해주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주면 아마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출력돼 나올 겁니다. 자, 지금 계산하는 그런 과정, 방식을 아실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픽셀씩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겹쳐지는 그 픽셀들 간에 즉 인풋, 그러니까 입력 픽셀과 그리고 필터가 갖고 있는 픽셀 값들을 곱셈을 하고 그 곱셈된 그 9개의 결과값을 다 더해줘서 여기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모든 곳 픽셀에 채워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해보면 아마 0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8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여기는 3 등등등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그 행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은 요 앞에서 그 픽셀을 한 단계 또 내려서 요 아래쪽에 있는 그 9개 픽셀을 가지고서 똑같은 연산을 수행한 거고요. 제일 마지막 요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연산이 수행된 거라고 한번 볼까요? 요거까지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 색깔로 한번 할까요? 오렌지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요 영역에 있는 그 값들을 여기 1, 1, 1,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값을 곱해서 다 더해준 값이 결국엔 마이너스 16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위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하는 일입니다. 즉 주어진 필터로 입력 값의 모든 그 영역을 그 한 픽셀씩 움직여 다니면서 수평으로 수직으로 겹쳐지는 그 픽셀들 간에 그러한 값을 그 픽셀들끼리 입력과 그리고 필터에 갖고 있는 값을 곱해주고 그 모든 것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소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에 필터로 컨볼루션 하면 또 다른 이미지. 그런데 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필터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그 크기의 그런 변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픽셀의 크기가
보통 입력 그 이미지의 크기가 1000 뭐 이렇게 되면은 한두 픽셀 정도 사라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볼루션을 그러면 어떻게 그 코딩에서는 하느냐? 사실은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파이썬 그 일반 파이썬 연산에서는 보통 conv 밑줄 forward라는 forward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그와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tensorflow라는 그 플랫폼에서는 그 존재하기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임포트한 다음에 tf라는 그 짧은 걸로 임포트하면은 뉴럴 네트워크상의 conv 2D라는 2차원 지금 이게 수평 수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원 이미지에 대한 컨볼루션을 지금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케라스에서도 그 같은 플랫도 좀 더 하이 그 and API죠. 여기서도 conv conv2D라는 이름의 이러한 그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써가지고 프로그램에서는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입력의 그런 필터를 그 연산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연산이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와 같은 그 연산이 도대체 어떻게 그 버티컬 엣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모서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를. 자, 사실은 그 의도적으로 한번 샘플로 우리가 필터를 이런 거를 사용했었는데요.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6x6 그죠? 6x6 크기를 갖는 그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터로 3x3짜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왼쪽에, 그러니까 이 입력 이미지에서 보면은 왼쪽에 반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반은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소위 그레이스케일 밝기 값으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0은 그러니까 높은 값은 그 밝은 그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제가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10이라는 그 값을. 그리고 오른쪽은 그 0이라는 값은 보통 때때로 그 검은색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서 다른 거에 검은색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회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0이라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이런 그 밝고 어두운 값으로 픽셀의 숫자를 표현하고 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 그 중간에 어떤 버티컬 엣지, 즉 수직 어떤 그러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밝고 어두운 사이의 그 소위 그 경계에 해당되는 이 엣지, 이거를 수직 모서리, 수직 버티컬 엣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버티컬 엣지를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사용하는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되 사용되는 필터의 모양이 독특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사용되는 필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3x3 사이즈가 3x3로 주어져 있는 필터에서 이 필터의 값을 왼쪽에 111 그리고 가운데 000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11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준 앞에서도 예로 들었던 그 소위 필터인데요. 이거를 사용하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그 소위 컨볼루션 연산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왼쪽 이 인풋 이미지에 왼쪽 모서리 위쪽에다가 이렇게 겹쳐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겹쳐지는 곳에 그 값을 그 111과 마이너스 111, 000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값으로 다 구성되니까 30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30 다 더하면 0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또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출력된 이미지의 그 첫 번째 픽셀 값은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면은 또 어떤 식의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그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요 위치에서 한번 해볼까요? 요 위치. 그러면은 그 아웃풋 픽셀의 위치는
또 여기서 두 단계 건너뛴 요 위치겠죠. 요 위치의 값은 얼마가 계산되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즉 왼쪽에 10, 10, 10은 111 곱해져서 30이고요. 0에다가 뭘 곱하면 0이니까 30이라는 값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요 아래쪽 여기에다가 소위 주어졌을 픽셀이 그러니까 필터가 겹쳐졌을 때는 어떤 계산이 일어날까요? 111000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0이 곱해지고 30만 남네요. 그러면 요거는 밑에서 오른쪽으로 한 픽셀 움직인 거니까 바로 요 위치, 요 픽셀의 아웃풋 출력의 값이 30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그 소위 그레이스케일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출력된 이 값의 그 소위 왼쪽의 값은 모두 0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값은 30, 30으로 있고요. 제일 오른쪽의 값은 0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0은 그레이스케일로 회색으로 그리고 여기도 회색으로 가운데는 10이 그러니까 30이니까 앞에 거보다 높은 값이죠. 어쨌든 이것은 3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미지 중간에 밝은 값이 놓여 있다라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미지 지금은 그 3x3, 4x4 아주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지금 계산을 해서 이게 그 확연하게 그 엣지라는 그 이미지로 안 보이지만 만약에 1000x1000 정도의 크기라면 결국에는 요 그 밝은색 줄이 한 픽셀 또는 두 픽셀 정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 이미지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수직된 vertical axis가 그러니까 vertical edge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결과값이 됩니다. 즉 엣지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사용되는 필터의 모양이 이와 같이 왼쪽에 높은 값, 오른쪽에 낮은 값을 갖는 이것도 그레이스케일로 또 그림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왼쪽에는 밝은 값을 갖고 오른쪽에는 아주 어두운 값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냥 그 소위 중간적인 값을 갖는 이러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직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엣지를 찾아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컨볼루션이고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엣지를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엣지를 우리가 찾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필터의 종류, 즉 필터를 채우는 숫자들의 값들이 다양하게 달라져야겠죠. 지금 사용한 거는 이러한 형태는 수직 모서리만 찾는 그러한 엣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